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 2.17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한번 우선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우선 실수이고요.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럴 때 어떤 x가 주어지든 간에 그것보다 더 큰 자연수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르키메데스 성질입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그 자연수에는 실수보다 크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증명은 규律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네요. 자, 결론을 부정하면 결론입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우선 이런 실수 x보다 작은 이런 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연수 n은 실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이 자연수보다 x가 크기 때문에 x는 자연수 집합 n의 상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연수 n의 집합은 위로 유계하게 됩니다. 자, 위로 유계하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어떤 실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수 집합의 상한입니다. 수프리멈이죠. 그러면 상한 정리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런 상한보다는 같거나 작고 상한에서 1을 뺀 이 실수보다는 큰 자연수를 자연수 집합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자연수 m을 찾아서 네, 이 상한과 상한 빼기 1의 사이에 자연수 집합 하나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좀 전에 정리한 상한의 정리. 상한 정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u는 m 더하기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죠. m 더하기 1은 m이 자연수이고 같이 더해도 얘는 명백히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연수의 집합 n의 상한이죠. 상한인 u, 즉 수프리멈 n이죠. 상한인 이거보다 큰 m 플러스 1이 자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수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u가 상한이었고요. u보다 큰 m 더하기 1이라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u보다 큰
크다고 하면 m 더하기 1은 이 자연수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모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되었죠. 그러하니 임의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오던 간에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해서 그 자연수는 실수보다 큽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큰 실수, 굉장히 큰 실수를 내밀어도 내 주머니에는 그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증명을 했고요. 이에 따르는 따름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름 정리 1.28. 이번 xy가 실수이고요. x는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y보다 명확히 큰 n 곱하기 x가 되는 그런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네가 어떠한 실수를 가져와 봐. 그러면 굉장히 큰 자연수를 곱해서 이 우변이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사실 앞에서 본 아르키메데스 정리랑 똑같죠. 상대방이 어떤 큰 실수를 제시하건 나는 더 큰 자연수를 꺼낼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따름 정리입니다. 자, 일단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첫 번째, 우선 y가 실수인데요. y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작은 경우에 그렇다면 x는 양수이고 자연수도 양수이니까 y가 명백하게 자연수 곱하기 양수보다 작습니다. 왜 얘가 음수 또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괜찮고요. 두 번째, y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라면 x 빼기 y는 실수가 되겠죠. 근데 단 여기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에 의해서 어떠한 자연수엔이 존재해서 이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에 양수인 x를 곱하면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자, 따름 정리가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이 경우도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을 이용한 따름 정리입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떠한 양수 x에 대해서도 그 0과 양수 x 사이에 n분의 1이라는 아주 작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한번 보면 0과 x를 양수니까요. 어떻게 양수를 작은 x를 잡더라도 이 사이에 반드시 n분의 1 형태의 유리수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를 아무리 0에 가깝게 작게 잡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증명. x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x분의 1도 역시 양의 실수입니다. 자, 실수이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자연수가 존재하고요. 그 실수보다 명확하게 큰 자연수입니다. 두 양수의 역수를 취하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n은 명백히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 역수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른 정리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르키메데스 성질
이용한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어떤 임의의 실수 x가 있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x보다 같거나 작은 어떤 정수, 그리고 그 정수보다 1이 큰 그 정수 사이에 반드시 실수가 그러니까 위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 실수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 정수 좌우로 정수 하나를 잡아서 요 구간이 1 크기의 구간을 하나를 잡아서 x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첫 번째 경우는 x가 정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정수이니 그냥 x를 정수 n으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족합니다. 얘가 x였죠. 네, 그래서 x가 정수면 항상 이 부등식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x가 정수 아닌 실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인데 실수 중에 양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위해 집합을 하나 S라고 해서 잡아볼 텐데요. S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자연수를 모은 집합인데 주어진 X보다 큰 그러한 자연수를 한번 다 모아 보겠습니다. 자, S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S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명백하게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공집합이 왜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떠한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그것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성질에서. 그래서 m이 반드시 있고, 따라서 집합 S는 원소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고, 따라서 S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S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부분 집합은 우리 1장 1절에서 배운 공리, 자연수의 정렬성의 공리라고 배웠죠. 즉 자연수의 부분 집합은 그 부분 집합에서 항상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가 바로 자연수의 정렬성의 공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S에 최소 원소가 존재하고 그것을 P라고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자연수의 정렬성 공리 때문이죠. 자, 그러면 P라는 자연수는 집합 S의 가장 작은 원소죠. 그러면 P보다 하나, P에서 1을 뺀 이
정수는 S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P가 집합 S의 가장 작은 원소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은 원소가 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 P라는 것은 집합 S의 원소이기 때문에 X보다 크게 됩니다. 그쵸? P라는 것이 X의 원소면, 집합 S의 원소면 P는 X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P 빼기 1이 집합 S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이 X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은 이 실수 X보다 큰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큰 아이들을 모아놨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수 n을 p 빼기 1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인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x가 이번에도 정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전에 한 케이스 2의 결과에 의해서 p 빼기 1과 p 사이에 이 양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시 마이너스 p x라고 구동식이 조금 바뀔 수 있고요. 좌우부 n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n을 정수 n을 마이너스 p라고 두면 n x n 더하기 1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x가 정수일 때나 정수가 아닐 때 그러면 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각각 다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리수의 조밀성과 무리수의 조밀성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밀성이 뭔지, 조밀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조밀성. 조밀하다. 뭐를 조밀하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AB라는 것은 실수고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S라는 원소가 그 집합 S에 존재해서 S가 구간 AB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집합 S는 조밀하다 또는 덴스하다 또는 조밀집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표현 대신에 집합 S와 열린 구간 A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조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선에 한번 보시면 A, B라는 열린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 안에서 집합 S의 원소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집합 S는 조밀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이 구간과 집합 S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구간과 이제 집합 S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면 집합 S는 덴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밀성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 1.31로 돌아가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스가 조밀하다. 우선 x를 양수로 하고 한번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WLOG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고 일반성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x를 양수라고 하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x를 나중에 음수라고 해서 음수라고 두고 다시 한번 증명을 해도 똑같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양수라고 증명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때 일반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x가 y보다 적었고 즉 이런 부등식이 만족하고 따라서 y 빼기 x가 0보다 크죠. 자, 0보다 크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따름 정리 1.29 따름 정리 1.29에 의해서 어떤 실수건 간에 요 실수의 역수와 0 사이에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그 n분의 1만큼 존재한다. 이런 게 있었죠. 자, 요걸 한번 가져가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의 역수는 0보다 크고 어떤 실수보다는 작은 그런 자연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정리 1.29에서 증명을 했죠. 그러면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보면 n 곱하기 y 빼기 x는 명백하게 1보다 큽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전개해 보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nx를 좌변으로 넘기면 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바로 전에 정리 1.30에 썼던 비슷한 트릭으로 집합 S라는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모임인데 그 자연수는 n 곱하기 x보다 n 곱하기 x는 실수죠. 이거보다 큰 자연수를 한번 모아서 집합 S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증명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아리키메데스의 원리에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S의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자연수의 정렬성. 그러면 이러한 m은 집합 S의 원소이기 때문에 nx보다 크게 되고요. 근데 m이 집합 S의 최소 원소죠. 그러면 m보다 1이 작은 것보다는 nx가 크게 됩니다. 작거나 클 수 있겠죠.
즉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x는 n보다 작고 또 이러한 m은 n 더하기 nx 더하기 1보다 큽니다. 자, 이 부분을 2를 우변을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nx 더하기 1은 ny보다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x가 n분의 n보다 작고 그게 y보다 작습니다. 자, 요 n으로 나누고 이 부분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실수 r을 n분의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분의 m은 분수 형태니까 유리수겠죠. 그러면 이런 부등식이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정리 1.31의 유리수의 조밀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면 그런 뜻이겠죠. 실수, 대소 관계가 분명한 실수 두 개 가지고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구간 안에, 이 열린 구간 안에 S의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러면 S라는 집합은 굉장히 조밀한 집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한 여기서는 S의 원소를 n분의 m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게 바로 유리수 형태이기 때문에 실수 x와 실수 y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유리수의 집합 Q는 조밀하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리수의 조밀성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무리수의 조밀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직선 위에 실수 AB로 잡은 열린 구간을 임의로 AB를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그 사이에는 반드시 무리수 하나는 찾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AB를 아무리 가깝게 아무리 좁게 잡더라도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우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x가 y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 2로 한번 양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유리수가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하나 정도는 존재합니다. 유리수 R이 존재합니다. 네,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에 그랬죠. 좀 전에 증명은. 그럼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 루트 2를 Z라고 잡아보고요. R 루트 2는 여기서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X와 Y 사이에는 X와 Y를 아무리 좁게 작게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그 안에는 무리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리수 집합 역시 굉장히 조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 1.4절의 마지막 증명으로 정리 1.3이 x제곱은 2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x가 존재한다. 이 무리수가 존재한다. 루트 2의 존재성을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증명인데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 이번에도 위에서 썼던 트릭대로 S라는 집합을 실수의 어떤 부분 집합인데 어떤 실수를 모으냐면 일단 0보다 크면서 그리고 그 실수의 제곱이 2보다 작은 그러한 실수들만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을 정의하면 그러면 1이라는 수는 집합 S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1은 0보다 명밖에 같거나 크죠. 그리고 1은 1의 제곱이고 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1은 집합 S에 속합니다. 즉 이 말은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또한 집합 S는 2로 유기합니다. 왜냐하면 2는 집합 S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해볼까요? 이것은 2의 제곱이 명백히 2보다 크죠. 네. 그러면 이 말은 2는 집합 S의 상계란 뜻입니다. 따라서 집합 S의 상계를 찾을 수 있었으니 집합 S는 위로 유기하다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 S고 위로 유기하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비성 공리에서 집합 S의 상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었고 우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장을 어떻게 하려면 우선 이 x제곱은 바로 이 상한의 제곱이 바로 2라는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완비성 공리에서 찾은 즉 집합 S의 상한의 제곱이 바로 2다. 이걸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한이 x제곱을 상한 2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고 또는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결국 x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순 2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 x제곱이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S의 상한보다 조금 큰 이 실수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상한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상한보다 조금 큰 실수를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n분의 2x고 n제곱분의 1보다 n분의 1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에서는 모든 자연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죠. 어떤 자연수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n분의 1에 2x 더하기 1로 정리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 빼기 x제곱은 0보다 크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x가 양수, x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는 집합 s의 상한이었고, 집합 s의 원소 중에 가장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s의 모든 다른 원소보다 x 상한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집합 s는 0보다 같거나 큰 아이들을 모았기 때문에 상한인 x는 명백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2 빼기 x제곱분의 2x 더하기 1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하나의 실수입니다. 실수. 어떤 양의 실수가 존재하니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가 또 존재하게 되고, 그런 자연수는 이 실수보다 명백하게 큰 자연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2 빼기 x제곱은 n분의 2x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죠. n분의 2x 더하기 1, 2 빼기 x제곱이라고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식에 주목을 할 건데요. 요 식이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x 상한인 x보다 n분의 1만큼 큰 실수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n분의 1 2x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바로 윗줄에서 증명이 됐고,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결과는 바로 2죠. 바로 2입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즉, x가 바로 상한이죠. 상한 x보다 큰 x 더하기 n분의 1이죠. 예, 상한 x보다 조금 큰 실수가 S의 집합의 원소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S를 보시면 어떤 실수에 제곱을 해서 이보다 작은 실수를 모은 게 S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명백히 이보다 작습니다. 그러하니 이 x 더하기 n분의 1 역시 S의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상한보다 이 상한이 바로 수프리멈 S였습니다. 상한보다 커버리면 이거는 상한보다 조금이라도 큰 실수는 S를 벗어나게 되죠. 이 두 개가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 생겼나요? 처음에 x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x제곱이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x가 상한이었고요. 그런 상한보다 조금 작은 실수를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2x m제곱분의 1이 되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x보다 큽니다. 왜? 요만큼을 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x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서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x제곱 빼기 2분의 2x보다 명백히 큰 어떤 자연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m을 분모에 넣고 x제곱 빼기 2라고 이 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의해서 x 빼기 n분의 1의 제곱은 바로 위에서 이것보다 크다고 했는데 지금 x 빼기 n분의 2가 명백히 2보다 크게 됐습니다. 요 부분은 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요 식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결과를 해석해 보면, 즉 상한 x보다 작은 x 빼기 n분의 1이라는 실수가 지금 얼마나 큰지 살펴봤더니 2보다 크게 됐습니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x 빼기 n분의 1은 집합 s의 원소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집합 s의 원소는 어떤 실수를 제곱했던 2보다 작은 것들을 모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2보다 크네요. 네. 그러니까 x 빼기 n분의 1은 s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x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2보다 크다는 얘기는 2가 아까 집합 s의 상계였는데 상계보다 더 커졌다니까 얘도 집합 s의 상계가 되었네요. 상한보다 작은 실수가 집합 s의 상계가 된다? 이상하죠. s가 이렇게 있다 하면 상한이 여기 있으면 상한보다 요만큼 작아졌는데 상한이 x였고 상한보다 요만큼 작아졌는데 이게 상계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모순이 되었습니다. 상계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걔도 상계입니다. 자, 따라서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냐? x가 2보다 크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위에서 1번과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에 의하여 x제곱, 그러니까 집합 s의 상한의 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x가 존재하고 그런 x는 집합 s의 상한이죠. 그러니까 x제곱이 2가 되는 그러한
실수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곧 루트 2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1장 4절의 마지막 단계로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번 다음은 서로 동치임을 증명하여라. 즉 1번과 2번은 동치임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 1번을 가정하고 2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이 뭐냐면 A는 A의 상계이다. 집합 A의 상계이다 라는 게 가정이 됐고요. 네, 그 말은 A는 집합 A의 상한이다. 아, 네. 1번이죠. 가정이. 네, A는 집합 A의 상한이다. 상한이므로 상한도 역시 A의 상계 중 하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죠. 따라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 같이 상계보다 입실론만큼, 양의 입실론만큼, 여기서 입실론은 양수입니다. 어떠한 양수건 간에 조금이라도 빼게 되면 A 빼기 입실론이 A보다 작게 되죠. 자, 그러면 상한 A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런 A보다 같거나 A 빼기 입실론보다 큰 그러한 X가 집합 A에 존재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A가 집합 A의 상한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한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죠. 정의에 따라. 그러면 여기가 바로 A 빼기 입실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서 정리 1점 이 부분 유사는 증명을 했었죠. 정리 1.24 네. 정리 1.24에 의해서 자 상한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그 구간 사이에는 집합 A의 원소 X가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문구고요. 이러고 보니 2번이 증명이 끝납니다. A가 상계이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X보다 작은 A- 입실론이 X보다 작은 그러한 X가 요 구간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증명이 되었죠. 자, 이번엔 2번을 가정하고 1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정이 우선 이 수직선에서 집합 A가 있고 A와 B를 모두 X의 상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다. 그럼 A와 B를 A의 상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B보다 A가 크게 한번 잡아보면 그러면 A 빼기 B는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양수 입실론을 A 빼기 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A 빼기 입실인데 2번의 가정에 의해서 가정이 있죠? x가 큽니다. 그러면 즉 B가 x보다 작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죠? 왜냐면 B는 처음에 상계였습니다. A 상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B가 여기에 어떤 x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순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B는 A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가 모두 상계인데 그런 상계 중에 A가 최소 상계란 뜻입니다. 따라서 A가 바로 수프리멈 A가 됩니다. 네, 이번엔 연습 문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AB가 집합이고요.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둘 다. 그런데 포함 관계가 A가 B에 포함됩니다. 자, 뭐 이런 식이겠죠. B가 이렇게 있다면 A가 이 안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증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집합 A의 상한이 집합 B의 상한보다 같거나 작다. 네, 우선 A가 B에 포함되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수프리멈 B는 집합 A의 상계가 됩니다. 여기 있겠죠. 여기가 바로 수프리멈 B입니다. 네, 그러면 집합 A에 한참 떨어진 상계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면 이것과 수프리멈 A도 집합 A의 상계 중에 최소입니다. 최소 상계죠. 그러니 집합 A의 상계 중에 최소인 A와 집합 A의 하나의 상계인 A를 비교하면 최소인 A가 가장 작죠.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B에 포함되므로 인피먼 B는 집합 A의 하계가 되고요. 그러면 집합 A의 하계 중에 가장 큰 I가 집합 A의 하계 중에 하나랑 비교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집합 A의 하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인피멈 N은 집합 A의 최대 하계입니다. 하계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러니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완비성 공리와 상한 정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유리수의 조밀함, 무리수의 조밀함, 무리수의 존재성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고 좀 어려운 증명도 있었는데요. 좀 증명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영상 재생 속도를 좀 늦춰보거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증명이 익숙하셔서 좀 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1.5배속, 2배속으로 보셔도 무난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